네, 안경환 후보자 오늘 자청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최석호 기자, 현장에서 봤을 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취재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저것은 의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를 넘기면서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기자회견을 자청한 안경환 후보자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 인정에 기자들이 한 1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와 하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이 사문서 위조라는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 하면서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것을 보고도 기자들은 좀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 회견장이요. 그리 넓지 않은 곳입니다. 한 기자들 40석 정도가 마련이 돼 있는데 오늘은 통로 그리고 앞, 뒤 전부 꽉 차가지고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몰렸고요. 이런 관심을 의식한 듯 안경환 후보자 기자회견장에 들어오자마자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한 10초간 아무런 말 없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서 야당 공세도 너무 심한 게 아니라 계속 심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초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 쪽으로 넘어온 모양새입니다. 근데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줘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 종합을 해봐도 한 6, 7가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퇴학 취소 논란이 있는데요. 좀 이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들이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경환 후보자는 탄원서를 보내서 그것을 무마하게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의가사제대 특혜 오늘도 말을 했던 내용인데 본인은 절대 아니다. 내가 몸이 아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직도 야당에서는 도대체 뭔지 사실을 규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 음주 고백이야. 논평에서 자기가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것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비하 논란 아니겠습니까? 술집에 가면 여성이 있어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셔야 된다. 여성이면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가장 문제가 된 건 바로 이겁니다. 도장을 위조해서 여성 모르게 혼인신고를 했다. 이것은 야당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문서 위조고 이것은 범죄자다.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청문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최석호 기자 말했듯이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당시에 그럼 왜 저렇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분명히 해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대 여성이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대 여성과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친지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이 서로 달라서 상대 여자가 안 후보자는 상대 여성을 좋아했지만 상대 여성은 안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나를 사랑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후보자가 이 도장까지 위조를 해서 직접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근데 좀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성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 과연 적당한 방법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고 법관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성의 마음을 돌려야 했냐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들에 따르면 칼럼이나 그동안 저서에서도 여성관이 계속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또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관이 결국은 가장 큰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반추해 봤을 때 그 해당 여성이 받았을 충격이라는 게 좀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란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남자란 무엇인가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수필에서도, 그러니까 과거 이제 수필 쓴 내용에서도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뜻밖에도 동양 여성이다라며 작지만 당당한 가슴이다, 숨을 막힐 듯한 전율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뭐 다른 책 내용 중에서도 이제 여성의 몸을 음식에 빗대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이 단체로 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여성 간 문제가 있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 자진 사퇴해라 또는 지명 철회해라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걱정은 지금 이현수 기자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다른 부처도 아니고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네. 그러면 법치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들이 좀 계속 제기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법 쪽에 좀 전화를 돌려서 알아보면 일단 실형을 사게 될 수 있을 만한 죄라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 혐의인데요. 일단 90년대까지도 사실 구속 수사를 했던 사안이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일단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건데 과연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마저 법에 좀 저촉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후보자 자신도 논란의 파급력 걱정이 안 될 수 없었겠죠. 직접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네. 안경환 후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공지 문자가 왔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우리 이현수 기자는? 뭐 기자들 사이에선 사실 뭐 해명을 하겠다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혹시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대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거의 뭐 자진 사퇴 쪽 가닥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진 사퇴 없다. 검찰개혁 내가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와 사실 뭐 안 후보자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기류를 정확히 모르니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였고 야권에서도 혹시 자진 사퇴할지 모르니까 우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코멘트 해줄 야권 의원들이 그렇게 약간 미뤘었는데요. 그런데 기자회견에 가보니 우선 안 후보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법개혁, 본인이 이제 문 대통령이 본인을 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힌 이유,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지까지 피력한 걸로 봐서 야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낭만은 없다. 이제 계속 가겠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주목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입수해 언론에 최초 공개했던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안 후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로 추측되는 분께서 법정의 증인으로 증언까지 한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세 개의 범죄에 대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처벌의 특혜를 받은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바로 저 문제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주광덕 의원 전화로 연결해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주 의원님 저희 궁금한 게 안 후보자 혼인무효 소송 저 어떻게 발견하시게 되셨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문자 폭탄을 수백 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내용으로 문자 폭탄을 갖고 계십니까? 마치 제가 검사 출신이어서 정치검찰과 결탁을 해서
40년 된 판결문을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빼내가지고 뭐 부패 언론에 이 공개를 한 아주 사퇴할 대상 국회의원이다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을 제가 오늘 수백 통을 받고 이 혼인무효 소송과 관련된 판결문을 제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입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최초에 좀 발견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저희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보냅니다. 네, 그렇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부속된 서류를 보면 네네. 후보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의 재적 등본이 첨부돼 있습니다. 네네. 재적 등본을 보면 안경환 그 후보자가 3번의 결혼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중에 첫 번째 결혼이 상대 여성이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 의해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라는 것은 그 혼인 신고서 같은 서류를 위조해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나 아니면 우리 근친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 그러니까 뭐 8촌 이내의 친족 간에 결혼을 한다든가 그런 법령을 위반한 혼인인 경우에 이제 혼인 무효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특이한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인사청문 보고 문건에 들어있던 재적 등본,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호적에 그런 네.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특이해서 네네. 즉각 이 국회에는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해당 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판결문도 문제가 된 40년 전 판결문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얻게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한 판결문을 좀 속히 사본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네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그걸 대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것입니다. 그게 제출받은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어제 제출받았습니다. 아, 어제 제출을 받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예. 정식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다 요청을 해서 판결문을 송부받았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제기되는 의혹들이나 뭐 배우설이나 문자폭탄처럼 주광덕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어서 그렇게 뒤로 받은 자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있는 최민희 전 국회의원께서 제가 이 40년 전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는지요.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실정 때 정무비서관을 했던 뭐 주광덕 의원님 하면서 답해달라고 마치 네네. 제가 이런 음습한 그리고 이 공작 정치를 통해서 이 서류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네네. 그렇게 막 트위터에다 올려놔서 많은 예.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문자 폭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해명을 하셨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안 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모르지만 형사처벌 받지 않은 이상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우리나라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정말 안타까운 잘못된 인식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서 우리 공문서 원본에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하고 그 22세의 피해 여성한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이 어떻게 법질서 확립에 수장이 되는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글쎄 다른 공직이라면 몰라도 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고 이 사정기관인 2천여 명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를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다. 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주장이시라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청와대 쪽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0년 전에 벌였던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지 않느냐 이런 또 그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22세 여성의 혼인신고서를 일방적으로 도장을 위조해서 위조하고 그거를 또 면사무소에 공공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호적등본 원본에다가 그게 잘못된 허위 기재를 하게 한 이러한 죄는 상당히 중한 죄이고요. 네. 뭐 음주운전 실수나 위장전입 이런 거하고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원이 다른 중대한 그 현행 형법을 위반한 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리고 그래야 또 우리가 선진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많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지만 네, 주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주무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고 누가 그러면 법을 지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 의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곧 인사청문회 있을 테니까요. 그 본인 안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한번 인사청문회에서 두 분의 말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주강덕 의원까지 연결해 봤는데요. 저는 근데 한병 기자, 이 네. 언론 보도에도 좀 관심이 갔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던데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경환 후보자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무효 소송을 하게끔 한 것이다. 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을 다루는 것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좀 약간 부담감이 있지만 일단 한 언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할 경우에 여성의 혼인 전력을 숨겨주기 위해 혼인 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라는 그런 해명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속인 거 아니냐, 편법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근데 오늘 또 최석호 기자가 갔던 그 현장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이런 해명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뭐든지 제 잘못이다라면서 사실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인용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후보자랑도 정확하게 교감이 의사소통이 안 안 되는 되는 상황에서 거죠. 말을 한 거군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석호 기자. 그럼 여기 그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안경환 후보자 오늘 또 아들 문제도 거론이 됐어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들이,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H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 학교는 기숙사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한 여학생을 본인이 그 아들이 있는 기숙사에 데리고 왔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됐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친구들에게도 내가 그 여자애를 기숙사로 데리고 왔다 이러한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요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된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과 안경환 후보자가 결국 교장 선생님에게 탄원서를 쓰죠. 편지를 쓰는데 내 아들이 좀 이 H고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H고에서는요 다시 선도위원회를 재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퇴학 처분이 아닌 특별교육이수로 징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명한 인물이었고 이런 사람이 탄원서까지 냈는데 학교가 그것을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은 퇴학 무마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들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당연히 탄원서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저의 자식이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했으면 아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잘못했지만 한번 용서를 좀 구할 수 없을까요? 라고 탄원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탄원서 내용에 무엇이 적혀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갔었는데
이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를 오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창피해서 갈 수가 없어서 탄원서로 대신을 한 것이다. 내가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탄원서 내용을 보면요, 약간 뭐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야당의 주장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뭐 이렇게 무거운 학칙을 위반해서 아비로서 낯을 들기 어렵습니다. 아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다만 자랑스러운 H고등학교의 졸업장을 얻을 기회를 우리 아이에게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란 것이 내 아들이 그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고 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경환 후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명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로서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 퇴학을 무마시킨 것이다. 이러한 의혹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저 문구만 봐서는 그렇게 큰 압력이라고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잘못을 비는 아비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고 보이기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 핵심은 이거잖아요. 저 탄원서가 접수된 이후에 징계 수위가 퇴학이 아닌 걸로 낮아졌다라는 건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봤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육 이수 2주 과정으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게요, 그 선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는 부분입니다. 여길 보시면요, 여러 교사들의 의견이 있는데,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당시 교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장 면담 시에 학부모 탄원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탄원서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선도위원회에서조차 이 안경환 후보자가 쓴 탄원서 내용의 위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낮춰주자, 처벌 수위를 낮춰주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징계 관련 제목을 남기는 것도 추후에 상당한 이 학생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부분인데요.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 대학에 지금은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부에 이것이 남아 있었다면 대학에 진학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 역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일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공정하게 처리됐느냐 안 됐느냐를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니까 다 뭐 당시 자료를 해집고 관계자들을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강병규 기자. 네. 대신에 다른 일반 사건 처리랑은 어땠을까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렇습니다. 찾아봤나요? 일단 퇴학이 된 학생과 퇴학 처분을 피해간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 사례를 좀 비교하면 명쾌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당시 3학년이던 모 남학생은 휴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적발돼가지고 퇴학 처분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뭐 따로 여기에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러 잠깐 빌리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 아들 같은 경우는 동급생 여학생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여서 이게 또 이 여학생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좀 나기 시작했고 학교 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까지 좀 여학생이 많이 고통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퇴학이 취소됐고 특별 교육을 이수받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이유가 나오는 게 이게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의심이 좀 더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해당 학교에 입시 부정이
불거지면서 이거를 고발했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하고 직접 연관을 지어서 볼 수는 없는데요. 이런 증언이 나왔던 게 있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대목이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려줘 보시죠. 그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가 일으켰던 학교 폭력 문제가 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직원 회의에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의로 그냥 서둘러서 이걸 불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던 문제, 그리고 뭐 국가 고위공직자 아들이 일으켰던 어떤 기숙사에서 어떤 성물난 문제 이런 것들도 교장은 이걸 다 무마하면서 덮어버렸고.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이제 전직 그 H고의 교사 이야기는 뭐 안경환 후보자의 이야기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비슷한 의혹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사실 이 안경환 후보자의 해명에도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안 후보자의 해명 아까 목소리로 들으셨지만 안 후보자가 탄원서를 본인이 의지로 제출을 한 게 아니라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해명을 듣고 야권에서는 아니 탄원서라는 게 무슨 의미냐, 억울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걸 교장이 내라고 했다는 건 오히려 더 큰 의혹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H고의 다른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학교에 편지를 보내면 학교가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이고 뭐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이기도 했고요. 그 부인인 박숙령 교수는 이제 아들의 학교의 그 학부모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현수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교장 선생이 먼저 탄원서 제출을 제의했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게 이 H고등학교의 원래 선도위원회 처리 절차에 맞는 건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 취재됐나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과정은 취재 중에 있는데요. 아까 최석호 기자가 그 선도위원회 회의 명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도위원회 회의 재심이 열리게 된 이유가 그 탄원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런 맥락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탄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린 회의인데 이 탄원서를 교장 선생님이 달라고 했다는 건 조금 맥락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보완해 주시고요. 자, 쏟아지는 구설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후보자 법무부 장관직을 반드시 얻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간이 말씀드립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안경환 후보자는 어찌됐건 간에 청문회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사퇴 이사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문제, 야권은 이게 청와대 인사검증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예, 검찰 개혁에 신호탄을 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는 이 두 사람 모두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 만큼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 이 경력이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특히 안경환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이었을 때 조국 수석은 법대 조교였고요. 같은 대학 조교였고요. 그리고 안 후보자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조국 수석은 참여연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 안 후보자가 이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권위원으로서 조국 수석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이 근무를 하고 많이 얼굴을 마주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 생각이 많이 비슷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특히나 안경환 후보자 학위 논란도 불거졌는데 여기도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이건 아마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최종 학력에 쓰다가 이번에 사실 청문회에서는 최종 학력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그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받는 JD라는 학위입니다. 이 JD라는 학위는 단순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로스쿨을 졸업했을 때 주는 학위인데요. 향후에 석사, 박사를 추후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미국 로스쿨 졸업자는 JD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석사, 박사가 있다. 사실상 JD는 그런 석사, 박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본인이 쓴 바 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사실 이 안경환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사전 검증을 모두 했을 텐데 이런 학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 걸 몰랐을 리 없고 본인이 SNS에 써놓은 글도 있다 보니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 지금까지 법학 박사 학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왔었는데 그쵸. 이게 로스쿨 수료자들한테 그냥 주어지는 그쵸. JD라는 등급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쵸. 그 전에 했던 이야기도 있지 않느냐. 그쵸. 그리고 이런 논란이군요. 그렇죠. 석연찮게 또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에서는 그 학위가 빠졌다라는 거죠. 자,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네. 최석호 기자도 그 안경환 후보자 입장까지 담아가지고 함께 보도를 해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